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강원도 쪽에 일이 있어서 일보러 갔다가 몇 시간 일 좀 보고 그쪽에 횡성군 쪽에 전원주택을 몇 집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는데, 제가 올려드리는 취지는 이 집 좋으니까 이 집 사세요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또 그 집이 또 매매가 되면 제가 무슨 중개 수수료나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 올린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봐야 될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 영상들 중에 제가 초창기에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전원주택에 대한 생활, 장단점, 또 전원주택을 구입을 할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전원주택 구입 시 보셔야 될 것, 확인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웬만큼 참고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전원주택들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혹시라도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이 집 좋아요, 이 집 사세요 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지형에 이렇게 지은 집이 있어요. 이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안목을 넓히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하는 마음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황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팔 때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재테크 면에 있어서도 수도권의 아파트 빌라만 훨씬 못합니다. 똑같은 가격, 예를 들자면 전원주택 3억 이상 좋은 집들 많이 있어요. 반면에 3억 이하로도 마음에 드는 집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3억이더라도 수도권의 빌라 3억짜리와 지방의 시골의 전원주택 3억짜리와 그 재테크 가치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돼보세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다 알지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시를 탈피하고 자연에서 사는 삶이 더 좋아서, 그래서 전원생활, 전원주택을 구입을 하시는 걸 겁니다. 재테크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도권의 빌라 아파트에 비해서는 훨씬 못하죠. 전원주택은, 아파트는 교통이라든지 또 전철역,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교 관계, 주위에 큰 마트, 생활의 편리성, 또 아파트 단지 규모, 이 정도만 보면 되지만 전원주택은 봐야 될 요소들이 넘쳐납니다. 이미 제가 제 영상 초창기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은 구입을 할 때 꼭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0집을 봤어요. 그 중에 한 집이 마음에 들잖아요. 조금 참고 더 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집이 또 나타납니다. 전원주택은 획일적인 아파트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땅을, 자연의 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몇 달 다니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전원주택, 땅 이런 것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되팔기가 쉽기 때문에 또 아파트는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집을 안 보고도 삽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원주택은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볼수록 안목이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집 볼 줄 몰라요. 괜찮아요. 몇 달 동안 계속 보러 다니잖아요. 본 만큼, 내가 본 만큼 전원주택을 보는 안목이 점점 높아집니다. 또 부동산 중개인이나 또 그 동네 주민들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다 보면 몰랐던 내용들 자꾸 배우게 되는 거죠. 건축 재료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점점 배우게 됩니다. 알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내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을 봅니다. 아는 만큼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그 지혜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원주택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려드릴 때는 참고하세요. 이런 집도 있어요. 또 제 번호가 아니라 그 중개사 사무소 전화번호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집 말고도 그 중개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고 가격대와 원하는 평수와 그렇게 해서 그 중개사를 통해서 다른 집을 또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횡성을 다녀왔지만 또 다른 지역, 충주호 그 부근의 제천, 충주 이런 데 괴산 거기도 경치가 참 좋은 데가 많아요. 자연이. 또 강원도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그런 곳을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 장사 사업하시는데 쉽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주말에 겨우 시간 나는데. 그런데 주말에 시간이 나면 토요일, 일요일은 지방에 다니면 그만큼 또 밀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보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가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전국의 지방도로나 국도가 더 많이 밀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주로 평일에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일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불가능하죠. 또 하나, 그렇게 다니시면 돈 많이 들어요. 기름값에, 톨게이트비에다가 또 식사 한두 끼는 또 해야 돼요. 10만 원 가까이 날라가요. 한번 그렇게 다니면 적어도 6, 7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10만 원이면 사실 하루 수입,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 수입에 버금가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제 발품을 팔아서 또 제가 좋아서 다니는 일이고 또 제가 일 볼 겸 여행 다닐 겸 다니면서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제가 무조건 오를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판단 정확히 못하실 거 아닙니까? 근거에 의해서 저도 부동산 많이 다녀봤어요. 아파트 부동산 다녀보잖아요. 근래도 다녀봤어요. 근데 아파트 입지가 괜찮고 대단지에다가 괜찮은 아파트죠. 매물 별로 없어요. 가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부동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세, 실거래가 다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부 거기도 정확하지만 실거래가는 다 등기 이전됐을 때 그 가격이거든요. 그걸 보시면 작년에 얼마였는데 현재 얼마에 매매가 돼요. 작년 말에 얼마였는데 현재 얼마에 매매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이사가기를 원하는 그 지역을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서 부동산에 한번 보세요. 가격 실거래가가 다 나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KB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것이 시세가 호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호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호가입니다. 은행이 어떤 곳입니까? 아주 깐깐합니다.
철저합니다. 정확합니다. 전국의 그 모든 은행들이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국민은행이 그 시세를 올리는데 집주인이 부르는 얼마에 팔겠다고 부르는 그 호가를 갖다가 올리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실거래가, 국토교통부에 등기 올라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올립니다. 그거는 정확한 금액이에요. 호가를 갖다가 올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올려드리는 영상도 참고를 하시되 직접 확인을 다 해보세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 자료가 넘쳐납니다. 정보가. 여러분들이 몇 번 클릭만 하면은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훤히 다 나와요. 몇 월 며칠 그 아파트의 몇 층, 6층, 10층, 12층 얼마에 매매되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당장 한번 보세요. 몇 층이 몇 월 며칠 날 얼마에 매매됐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는 얼마에 매매가 됐는지, 2년 전에는 얼마에 매매가 됐는지 그걸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물건 사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간혹 어떤 분들이 마이크 볼륨을 올려달라는 분들이 댓글에 간혹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보 아닙니까? 마이크 볼륨을 올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올린 영상부터는 제가 볼륨을 업해서 나갔습니다. 볼륨을 올려서 나간 영상이 지금 마지막에 3개가 올라갔어요. 이것까지 4개째 올라갑니다. 알고 보면 쉬운 건데 모를 때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원하는 톤으로 말씀드려도 편집을 할 때 마이크 볼륨을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기능이나 컴퓨터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점이 아주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제가 따라잡기가 또 쉽겠습니까? 저는 인터넷 SNS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세상을 살아왔어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왔다가 그냥 유튜브 하기 위해서 기본만 배워서 하는 겁니다. 아파트, 내 집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현재 팩트에 의해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보면 화가 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날 일이지 저한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저한테 화가 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저 또한 집 없을 때 반지하 월세방부터 살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집주인한테 돈을 돌려받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2년이 될 때마다 갱신을 할 때마다 돈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는 돌려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집을 사서 부동산을 제가 이제는 세를 주는 입장입니다. 세를 주면서 2년마다 갱신하면서 집값, 전세값이 떨어졌어요 하고 제가 돌려준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실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세 살면서 집주인한테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또 집을 가지고 부동산 세 놓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매년 2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올려받으셨지 돌려준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3살 때도 돌려받은 적 없었고 제가 세를 주면서도 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실태예요. 자, 보면 1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10명 중에 1명이라 그러면 10%죠. 유튜브에는 각종 자료 수치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별별 수치가 다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한 10%가 안 되죠? 5% 정도가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5% 되시는 분들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상의 영상들이나 SNS 블로그 같은 데 보면 근래뿐만 아니라 3년 전, 5년 전, 7년 전에도 부동산 값이 지금 꼭지다.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그러한 글들 몇 년 전에도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몇 년이 지난 현재의 가격과 비교를 해본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겠죠. 그동안 흘러온 과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현재 계속 매일매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만한 것만 제가 모아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그런 자료를 보고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부동산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계획을 어떻게 잡고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구나. 대부분은 내 집 마련 아직 못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정말 내가 나의 채찍질이 돼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극히 일부 분들은 반감을 가져요. 그 반감을 갖는다고 내 집 마련합니까? 더 못합니다. 그러한 반감을 갖는 극히 일부 분들은 더 떨어집니다.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인데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특히 그런 분들은 생각을 달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동안에 비해서 조금 톤을 좀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톤을 올리는 법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좀 듣기 편하시게 볼륨을 조금 더 올려서 편집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또 제가 드리는 영상, 올려드리는 영상 100%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정확히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